단원 시스템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12%가 증가했고요. 영업손실 8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1.3회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3조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2%가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1%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회계에는 재고자산의 증가는 재고이익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실질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스루풋 쪽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매출 원가가 조금 더 올랐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1.2% 감소하고 판매관리비가 14.6% 증가해서 영업손실 8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20.3%가 하락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 12%보다 2% 더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면은 판매 가격이 그거보다 2%포인트 낮게 인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이 1.3% 하락을 했고요. 운영비용은 14%가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 운영비용 14% 증가와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14%로 동일하게 나온 게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TOE 생산성 떨어졌고요. 이 영업손실 104억 원이 발생이 돼서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16억 5,700만 원이 더 적자가 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의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반제품으로 구성을 해서 119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영업손실이 더 발생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원재료 및 상품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마이너스로 표시됐다는 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의미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출원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재료가 위에 제외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량, 원재료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품 매출원가를 별도로 뽑았을 때는 A의 상품은 여기서 표현한 대로 제외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감안해서 회계 투명성 검증할 때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3.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4%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포함한 거라 하더라도 13.9%와 운영비용 14% 요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 7,68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725억 원을 빼면은 그것이 바로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3,958억 원이 나오는데 전년보다 13.6% 증가했고요. 가공비율로는 3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참 처음 봤습니다. 독특합니다. 재료비 증가율과 운영비율 증가율이 같다.
과연 발생 가능한 일일까? 3년간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원재료 가격은 항상 변동이 있고 운영 비용도 사실 변동이 있는 건데, 마치 이 회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비율만큼 운영 비용도 증가시키는 그런 거를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괜한 또 그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매출원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잔잔하게 있어요. 이것은 또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것은 확인해 보면은 상품이 제외됐기 때문에 상품의 증감액을 차감하면은 일치합니다. 또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폐기 손실을 차감하면은 또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 입증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요. 한원 시스템에 대해서 경영평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경영평가 성과지표의 왜곡이 없이 그 경영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운영비용에 와서 그 인건비는 1887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0.4% 크게 증가한 건 없어요. 그리고 직원 수는 29명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은 8,54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8% 상승했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53.7% 대폭 증가가 됐고요. 운반비는 20.7%가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재고 회전율은 41.3회전으로 전년보다 2.58회전이 하락을 했고요. 수루풋율은 1.3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 가정은 항상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보다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면 판매 가격은 낮게 인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그 경영평가 지표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총자산 회전율이 좀 약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좀 또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는 그 중소기업의 투자 비율이 매우 높아서 총자산 회전율이 이렇게 그 0.64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간만에 생략했던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어떤 논리 도구로 좀 표현을 해보면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인데요. 만약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루풋율 하락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이 이 데이터로 입증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사업보고서에 보통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으로 비교를 해야 확인이 가능한데 그게 너무 지난한 과정이 돼서 제가 지금 생략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이 투명성 증거는 없겠느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 추이 확인과 판매 가격 추이 데이터 확인은 완성차 메이커의 몫으로 저는 돌리고자 합니다. 완성차 메이커에서 부품 구매 계약을 하면서 과연 완성차 메이커에서 적합하게 구매를 해주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기도 하죠. 국내 같으면은 현대차, 기아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겠고요. 또 이 한원 시스템의 그 제품은 주로 그 라지에타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조기 뭐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또 좀 팔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떤 그 메이커에도 그 납품이 가능한 그런 그 자동차 부품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375억 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62%로서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 2,616억 원의 현금을 벌었고요. 현금 수익률은 6.7%, 전년보다 8.3%, 전년 8.3%에서 1.6%가 하락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적자라 하더라도 사실 현금상으로는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채권자한테 3천억 원대를 더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77.8%, 전년도 거의 70%보다 크게 또 증가를 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1908억 원대로서 4.8% 높은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이 높은 그런 비율이 뭘까 해서 자본 변동포에서 뽑아 보면은 현금 배당이 이만큼 됐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높은 이익 배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22년도에 적자가 났으니까 2023년도에는 아마 배당이 크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사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배당을 얼마나 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EM 최종 2,110억 원의 현금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차입한 돈 중에서 그 일부 이 자본적 투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 이런 것 등의 투자가 돼가지고 현금이 2천억 원대가 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CBRR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7.5%로서 좀 내려갔고요. 이익 잉여금률도 크게 내려갔습니다. 277.8%로 내려갔습니다. 앞서서 종속기업 비중이 꽤 높은데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의 종속 공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9군데나 있고 이 전체 투자 비율의 13.4% 비중으로서 제일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인도에는 2군데가 있는데 5.6%, 체코에는 3군데가 있는데 2.4%, 일본, 태국 뭐 여러 군데, 헝가리도 2군데나 있고요. 또 미국에도 2군데나 있습니다. 유럽에도 꽤 들어가 있고요. 미국에도 2군데 들어가 있고, 캐나다도 있고, 멕시코도 2군데 들어가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또 한국에 투자한 종속기업 한원 EFP 비상장 기업이겠죠. 이게 이제 가장 높게 1조 3천억 원대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별도로 한번 금융 시스템에서 찾아봐 가지고 이 한원 EFP가 과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 장면이기도 하네요. 종속기업이 중국 종속기업이 9군데나 되는데 인도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최근 디커플링과 디리스크링은 바벨 전략으로서 추천이 된다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스루브 타임즈에서도 조금 취급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스루브 타임즈에서 한 내용을 여기에서 좀 또 반대로 소개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서 2022년도 죄송합니다. 다 마셨구나.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는 단순한 비례를 감안했을 때
적자를 그냥 그 똑같은 금액 수준으로 200%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3조 6,800억 원 정도 매출을 하면은 189억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예상은 87억이지만은 재고가 15%또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난다 이거죠. 이거를 반대로 15%를 그 재고가 감소시킨다면은 거꾸로 영업 적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원가회계의 맹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슬프 관점으로서 손익분기점으로 그 예상을 해 봤을 때는 3조 7천억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제한을 해 보면은 3조 6,498억 원 정도 이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이 3조 6,300억 정도로 매출이 된다 그러면은 슬프 관점에서는 324억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흑자를 낼 거냐 그러면 재고 회전율을 6.5% 44회전만 성공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224억 원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판매 가격이 이거를 어떤 그 납품 단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보다 5만 원 정도 싸게 해서도 충분히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서 이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매출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요. 대안으로서 스루풋 회계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가를 보면은 시가가 9,170원으로서 요거 2022년인데 죄송합니다. 1,08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565%나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났으면서도 주가는 상승이 되고 있는데 저의 수준으로서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은 없겠어요. 주식에 대해서는 또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설명할 기준은 없겠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경영 성과가 밑받침이 돼야 되는데 영업 손실이 났으면서도 이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는 일반 저 같은 소심증 환자들은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좀 해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앤코 오토홀딩스가 50.5% 지분 크게 가지고 있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19.49%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5% 선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6.5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한원시스템 2022년도 실적 분석 및 예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